평생을 건축 엔지니어로 살아온 한 건축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건축주 없는 건물 없고 설계도 없는 건물 없으며 하자 없는 건물 없고 개보수하지 않은 건물 없다. 하나의 건축물이 설계의 단계를 거쳐 최종 완공에 이르기까지 꼭 한 번씩은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는 건데요. 흥미로운 점은 이 건축 과정이 우리의 삶과도 꼭 닮았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되고 사랑받는 건축물은 아주 탄탄한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요.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장기적이고 탄탄한 인생 설계도를 만들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계획한 대로 완벽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해도 크고 작은 실패와 시행착오들이 도사리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이죠. 지속적인 개보수가 필수적인 건물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에 맞는 인생의 리모델링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집을 짓고 싶으신가요? 오늘 청산유수를 찾아주신 분은요. 크고 작은 시련을 넘어 다양한 재료들로 그 집을 지어오신 분입니다. 도정국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인생은 카피다. 두 번째는 부자로 가는 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생은 카피다, 네. 또 부자로 가는 길 두 가지 네. 다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유수 도정국 대표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전하는 남자 도정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과학대학 전기과를 나왔어요. 예전에 저희 전문대죠. 지방에 있는 전문대 전기과를 나와서 지금 한 기업에 지금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학력을 소개해 드리는데 한국방송대학 무역학과를 나왔고요. 지금은 동신대학교 전기자동차 석사과정을 제가 입학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휴넷 마케팅 MBA. 마케팅 MBA 하면 외국에 있는 뭐 코넬대 이런 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 인터넷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예. 저는 이 얘기를 왜 하고 싶냐니까 배움은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요즘 그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어떤 대학을 가야 되고 그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어느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과를 가고 현실에 맞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제가 전문대 전기과 나온 거를 다른 사람들은 맨 끝에 하기만 설명하는데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전문대 전기과 나온 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 이 삶 속에 어떻게 하다가 전문대 전기과를 갔는지가 나와줍니다. 저는 목욕탕 때밀이를 했거든요. 목욕탕 때밀이 하다가 전기과를 가게 됐어요. 저 인문계가 있고 뭐 자연계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인문계 나왔어요. 인문계 나오면 전기과를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주로 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국어국문학과나 뭐 법과나 어떻게 합니까? 좀 사회복지학과나 이렇게 가는데 저는 전기과를 가게 됐어요. 예, 거기에 대한 스토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 저는 하는 일이 전기전자 계측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이슨 아십니까? 네. 예. 다이슨 청소기 개발할 때 저희 장비가 한 50대 이상 들어갑니다. 다이슨이 영국에 있는 회사지 않습니까? 저희 회사가 영국 본사에 레스터 시티에 있습니다. 예. LG 코드 제로 저희 장비로 개발하고 있고요. 요번에 유명한 회사죠. LG 트윈워시도 저희 장비로 개발했고 그 테슬라 전기차도 저희 장비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주로 모타 테스트 장비에 저희 장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뉴튼 스포츠 코리아라고요. 영국에 있는 회사의 한국 지사를 맡고 있습니다. 예. 주로 교육이라든지 판매,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직결직갱 도정국이 제안하는 인생은 카피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인생은 저는 카피라고 보거든요. 뭐 사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티븐 잡스 지금 돌아가셨죠? 사실 스티븐 잡스가 개발한 게 뭡니까? 아이폰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사실 스마트폰을 제일 먼저 개발한 데는요 LG전자입니다. LG전자에서 스마트폰을 개발했는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카피를 해서 활성화시킨 거는 스티븐 잡스예요. 스티븐 잡스가 아이폰을 들고 나오기 전에 먼저 뭘 했냐면 아이팟이라는 걸 들고 나왔어요. 아이팟을 들고 나왔는데 그 아이팟이 사실은 아이디버라는 회사, 한국에 있는 회사예요. 거기서 개발한 거를 카피를 한 겁니다. 어차피 스티븐 잡스는 대중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생은 카피다. 제일 카피를 잘한 사람이 누구냐? 스티븐 잡스예요. 뭐 스티븐 잡스는 정말 억만장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스티븐 잡스를 카피를 했어요. 스티븐 잡스가 어떤 옷을 입고 나옵니까? 티를 입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 저도 동일하게 검정색 옷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와이셔츠도 동일하게 똑같은 옷, 예. 똑같은 블랙진, 똑같은 옷만 있습니다. 또 스티븐 잡스처럼 또 따라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실리콘밸리의 페이스북에 누굽니까? 마크 저크버그. 그 친구도 똑같은 옷을 입지 않습니까? 예. 저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똑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옷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옷 입는 시간에 그런 결정을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티븐 잡스를 카피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옷만 입어요. 예. 와이셔츠도 동일하게 여러 장, 한 장, 그리고 뭐 블랙진도 한 4장씩 사서 1년을 입어요. 똑같은 검정색 양말, 구두도 똑같은 거. 그래서 뭘 입을지, 뭘 신을지 고민을 안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카피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예. 모래요정 바람돌이 아십니까? 아마 모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전에 저희 시대 때 모래요정 바람돌이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카피 룸룸 카피 룸룸 이루어져라 이런 노래가 있어요. 예. 모래요정 바람돌이도 동일하게 얘기한 거거든요. 카피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 책을 읽으시지 않습니까? 유명한 사람의 책 사실 카피입니다. 예. 뭐든지 논문도 사실은 카피예요. 여기 책을 읽고 저기 있는 책을 엮어서 연결시켜가지고 자기의 책을 엮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카피라는 거예요. 예. 저는 이래 얘기하고 싶습니다. 내가 걸은 길을 따라와라. 그게 가장 쉬운 길이다. 논문 너무 많이 읽지 말고 공부 너무 많이 하지 마라. 따라할 수 없는 그 쓰레기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제가 이제 책을 많이 봅니다. 이렇게 서점에 가서 이제 제가 힘들 때마다 서점에 가서 책을 보거든요. 근데 그 책을 보면 어떤 책은 저랑 안 맞아요. 정말 어떤 분이 너무 재밌다고 저한테 추천해 주지만은 그 책을 읽으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요즘에 그 읽었던 책이 이제 나는 천국을 보았다는 책을 봤는데 그 책을 봤는데 이게 투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의학 박사님이세요. 근데 어떤 분은 그 책을 보고 감동을 받는데 저는 감동이 안 돼요. 예.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예. 근데 책은요 사실 다 읽는 게 아니에요. 책이라는 거 제가 책을 한번 내봤는데요. 출판사하고 이렇게 컨택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70페이지에서 90페이지밖에 안 돼요. 근데 그 90페이지를 어떻게 느려야 되는 거죠. 왜? 210페이지로. 그래서 저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 정도인데 나머지는 그림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책은요 뒤에서부터 읽습니다. 그리고 저자의 양력을 한번 봅니다. 이 사람의 진짜 양력이 정말 리얼인지 아닌지, 그리고 한번 또 검색을 해봅니다. 정말 이 사람의 삶이 정말인지 아닌지. 그리고 난 그 책을 읽으면요 이게 잘 흡수가 잘 돼요. 예. 그리고 저는 공부를 너무 많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실 공무원 공부하시는 분들 사실 저는 뜯어 말리고 싶거든요. 예. 공무원 공부한다고 노량진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고시 공부한다고 해서 지금 신림동 고시원에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근데 그분들이 다 공부하고 나면 누가 다른 일을 하죠? 사실 그 마이클 타이슨이 이런 얘기했거든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링 위에 올라가서 처맞기 전까지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좀 와서 현장에 나가서 좀 처맞았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계획만 세워주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분명히 1월이면 가서 여러분 계획을 세우고 있을 거예요. 계획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현장에 뛰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열심히 이제 원서를 넣고 뭐 취업이 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정말 중소기업에는 많은 분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연봉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따지고 있는 것보다 먼저 들어가서 거기에 맞는 일, 맞는 공부를 현장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통신대학교 무역학과를 나왔지만요. 그거는 제가 영국 회사에 다니면서 무역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무역이 필요해서 배운 거고요. 그리고 스피치 학원도 필요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 기회의 신 카이로스를 아십니까? 이 기회의 신 카이로스는요. 머리는 앞머리가 있고요. 뒷머리는 없습니다. 바로 왔을 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앞에 왔을 때 바로 잡아야 돼요. 바로 잡지 않으면 놓치는 겁니다. 분명 여러분 앞에서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기회는요.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직결직행을 치면요, 제가 나옵니다. 예. 직결직행, 즉시 결정하고 즉시 행동으로 옮겨라가 저의 사명이고요. 저희 회사의 사원이고 저희 집의 가훈입니다. 예. 여러분도 다른 건 모르겠지만 오늘 여기 와서 직결직행만 배우고 가십시오. 지금 행동 안 합니다. 지금 왔을 때 오늘 여기 강의를 듣고 집에 돌아가서 행동하지 않으면 끝입니다. 예. 생각의 힘이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생각은 물리적인 힘을 가진다고 했거든요. 생각을 한 거를 종이로 적어야 되고요. 입으로 내뱉어야 됩니다. 그리고 노래를 불러야 되고요.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물리적인 힘을 갖고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여러분의 생각을 계속적으로 방출하십시오. 그 적은 대로 결국은 되게 돼 있거든요. 저는 그걸 느끼고 여러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결직행, 인생은 카피다. 책도 계속적으로 보십시오. 책은요 다 안 읽어도 좋아요. 맨 뒷장만 읽어도 좋고요. 제목만 읽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저자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 저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맨 뒷장부터 보세요. 저는 결론부터 보거든요.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을 카피를 하십시오. 인생은 카피입니다. 예. 중국에는 사마천, 한국에는 도마천입니다. 제가 도시지 않습니까? 이제 카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마천을 보니까 사마천이 그 사기를 적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말리를 가고 망곤의 책을 읽었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똑같이 카피를 했어요. 저는 말리가 3개를 주고요. 망곤의 책은 다 못 읽으니까 일단 사기로 했어요. 예. 사서 모아놓기로 했고요. 그다음 10,000명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10,000명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냐? 페이스북이라는 인스타를 통해서 10,000명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페이스북을 1초를 하게 되면 5,000명의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인스타를 하게 되면 굉장히 팔로워가 많아지죠. 그래서 10,000명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일주, 지금 제가 한 3개국 정도 갔거든요. 그래서 1년에 2번은 꼭 세계 일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여행을 통해서 또 이제 배웁니다. 예, 그래서 중국에는 사마천, 한국에는 도마천입니다. 예. 저는 제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운을 띄우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워런 버핏, 한국에는 월억 전국입니다. 제가 이제 월억입니다. 왜 월억이냐? 제가 원래 꿈은 월 500이었어요. 월 500만 벌면 직장을 그만두고 싶었어요. 근데 그 500을 이루고 나니까 월천이 되고, 그래서 나를 월천으로 불러달라. 근데 어떤 분이 저를 만나서 꿈이 너무 작다. 월억으로 해라. 그래서 이제 월억? 괜찮다. 미국에는 워런 버핏, 한국에는 월억 전국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이름을 불러줄 때마다 저도 부를 때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생기는 거예요. 월세로 억? 아니면 월수입 억을 어떻게 만들까 하다 보니까 사회이사를 10개를 해야 되겠다. 법인을 한 3개를 만들어야 되겠다. 부동산 자산을 만들어서 월수입 한 2천, 3천을 만들어야겠다. 이 계획을 점점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이름을 카피를 하십시오. 잘 나가는 사람의. 예. 그러면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겁니다. 예. 자, 워런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혹시 여러분들 월세 받아보셨어요? 저는 월세를 한번 받아봤거든요. 지금도 월세를 받고 있고요. 예. 이 부동산의 힘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월세 힘이 정말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부동산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 워런 버핏을 카피를 해야 되는데 똑같이 카피는 못 하고요. 다른 방법으로 카피를 했을 뿐입니다. 예. 혹시 때밀이 해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 중국집 배달 한번 해보셨습니까? 혹시 해보신 분들 계십니까? 예. 저는 때밀이를 해봤어요. 그리고 중국집 배달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줄타기도 해봤습니다. 제가 아까 전문대 전기과를 간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수능을 치고 등록금이 필요해서 그 울산에 그 현대중공업 옆에 있는 그 목욕탕에서 일을 했어요. 때를 밀고 있는데 어떤 젊은 분이었어요. 때를 밀고 있는데 그분이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가 왜 여기서 때를 밀고 있냐? 저는 공무원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여기서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젊은 친구가 캠퍼스 생활을 해봐야지 무슨 공무원이냐. 그래서 저보고 하는 얘기가 캠퍼스 생활을 해봐야 된다. 대학을 가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저는 인문계를 나와서 가봤자 국문학과나 사회복지학과를 갈 수밖에 없다. 근데 거기는 취업이 힘들다. 먹고 살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 친구가 기계과가 있고
조선가가 있고 전기가가 있는데 조선가는 매일같이 쇳가루를 묻히고 오고 기계가는 매일같이 기름을 묻히고 오고 전기가는 드라이버 하나만 가져가서 깨끗하게 퇴근을 하더라. 그리고 취업이 100%다. 그래서 전기가를 전 추천했어요. 저는 그 길로 가서 그 우리 담임 선생님한테 전문대 전기과를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안 된다. 넌 4년제를 입학을 해야 되고 거기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지금 돈을 벌어야 돼서 저는 거기를 못 가겠습니다. 전문대 전기과를 써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때 목욕탕 때밀이를 하지 않았다면 저는 전기과를 못 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전기과를 가지 않았다 그러면 저는 지금 현재 이 회사에 지금 유턴스포츠 코리아의 사장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세상은 우연이 없다고 봅니다. 다 인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때밀이 한 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예. 이혼과 동거인인데요. 저는 저희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제가 5살 때 이혼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들이란 이유로 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같이 살게 되고요. 저희 큰 누님하고 작은 누님은 어머니랑 영천에서 살게 되셨어요. 예. 살고 있는데 아버님이 너무 술을 많이 드셔서요. 술로 돌아가셨어요. 예, 중풍을 앓다가 돌아가시고 할머니는 아버님 이제 돌아가시니까 이제 양론에 가게 되고 저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재혼하셨는데 재혼한 집으로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저는 동거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도시인데 저희 이제 어머님이 재혼하신 분이 김 씨예요. 그때부터 저는 동거인이 되더라고요. 눈칫밥을 계속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어머님이 이제 힘드셔서 저희 큰 누나가 그때 먼저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저희 큰 누나한테 저를 이제 데려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큰 누나가 이제 일을 하면서 저랑 같이 지냈어요. 근데 그때 저희 이제 매형이 들어오셨는데 저희 매형이 중국집 주반장이었어요. 근데 매형이 들어와서 결혼하니까 저는 또 동거인이 되더라고요. 계속 동거인의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동거인이 중요한 거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학교에 가면 뭡니까? 새학기가 되면 항상 등본을 떼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동거인이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한테 또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동거인지 어떻게 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상관없어요. 애들이 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자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쭉 동거인인데 결혼하고 난 뒤부터는 제가 이제 저 이름으로 된 등본이 나온 거예요. 그때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예. 누가 저한테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 저희 과거를 또 이야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 중국집 주방 배달, 철가방. 요즘 철가방을 해서 이제 많이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저는 철가방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중국집 주방장을 하시던 저희 매형이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오픈하니까 같이 살고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철가방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달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스티커 여러분 돌려보셨습니까? 중국집 스티커. 저는 학교 갈 때 꼭 스티커를 돌리고 그다음에 학교를 가고 그리고 이제 갔다 와서 이제 또 배달을 돕고 했었습니다. 예. 줄 안 타면 5만 원, 줄 타면 10만 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는 울산에 정유 공장이 많은 거 아십니까? SK라든지 뭐 이수화학이라는 거 있었는데 요번에 그 일산에서 그 저장고가 불탔지 않습니까? 거기 큰 땡꾸러리가 있습니다. 그걸 페인트 칠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수화학에서 페인트 칠을 했었어요. 그래서 페인트 칠을 하는데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줄을 타게 되면 1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더블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군대에 갔다 와서 등록금을 벌어야 되니까 제가 손을 들었어요. 저 줄 타겠습니다. 줄 타고 왔어요. 좀 떨렸습니다. 그런데 떨렸지만은 10만 원을 주니까 저는 좋았어요. 빨리 등록금을 빨리 벌어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없었는데 줄 타고 왔는데 어떤 분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같은 분이. 야, 도구나 이리 와봐. 그러는 거예요. 예. 너 줄 탄다고 돈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거기 가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노가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노가다 분들이라서 줄 타다가 줄이 이제 넘어지거나 삐끗하면 떨어지면 너의 뒷일을 아무도 못 봐준다는 거죠. 여기 있는 분들이 다들 일당이 10만 원, 20만 원 할지라도 이분들이 항상 부자는 아니다. 항상 힘들게 산다는 거예요. 노름도 하고 항상 비 오는 날은 일도 못 하고 그러면서 저보고 줄을 타지 말고 저기 보라고 저기 넥타이 메고 왔다 갔다 하는 분을 보라고 너는 공부해서 저런 사람처럼 되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느껴서 이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돼야 되겠다. 저는 이제 그 길로 이제 공부를 하고 지금 이제 사장이 된 거예요. 예. 만약에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 않았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세상은요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아버님이 안 계셨지만 아버님처럼 저를 얘기해주고 예. 그때 줄을 타고 페인트 칠을 하고
그리고 때비를 안 했다 그러면 저한테 이런 좋은 분들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또 뭐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멘토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도 저를 카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신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하방부터 생활했고요. 정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까지 올라왔거든요. 예.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당연하다고 보는데 정말 힘들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는 여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정말 제가 스스로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인생을 카피하기 시작했고요. 그분들의 조언을 종이에 적고 매일같이 일기를 적었습니다. 그 일기들이 지금 저를 만드는 것 같고요. 예. 지금도 많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디스코 팡팡 타보셨나요? 저는 디스코 팡팡 DJ였어요. 예. 제가 전기과를 나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군대 제대하고 제가 군안에서 뭘 하니까 네크레이션을 했었어요. 예. 정운병을 비슷한 걸 했습니다. 그런 네크레이션 자격증과 전기과를 넣으니까 제가 디스코 팡팡을 운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예. 뭉쳐야 산다, 뜬다. 예. 패키지로 세겔주. 여러분들 여기 보시지 않습니까? 여기 김용만이 저를 좀 닮았다는 얘기를 좀 합니다. 예. 예. 제가 김용만을 닮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저 패키지로 세겔주는 사실 제가 먼저 얘기를 하고 1년에 2번 제 가족과 함께 무조건 2번 나갑니다. 약간 제가 43개국 정도를 다녀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정말 여러분들이 좀 세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워킹 홀리데이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처럼 나가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는요 많이 좀 잘못됐더라고요. 보니까요. 제가 러시아에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갔어요. 거기 가서 전시관을 갔습니다. 예, 전시관 갔는데 몽고의 사진이 있는 거예요. 몽고 민족의 기마민족 사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기 가이드분들이 그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왜 하질 않나? 근데 몽고의 그림들이 왜 러시아의 박물관에 있을까? 알고 보니까 러시아의 그 큰 땅이요. 사실은 누구의 땅이냐면요. 몽고 민족의 땅이었어요. 예. 여러분들 그 러시아는요. 원래 모스크바 공국이었습니다. 모스크바 공국에서 시작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커졌냐면요. 모스크바 공국의 그 사람이요. 그 징기스칸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세금을 잘 걷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 올 필요 없습니다. 제가 잘 걷어서 바치겠습니다. 100년 동안 일정하게 제대로 잘 걷어서 바친 거예요. 그리고 난데 100년 뒤에 그냥 옆구리 한번 콕 좀 찔렀어요. 그런데 혹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데 그 모스크바 공국이 지금 세력 확장을 해서 지금 몽고의 모든 땅을 지금 장악한 겁니다. 제가 만약에 러시아를 가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를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갔으면 좋겠어요. 여기 지금 우리가 배우는 역사가 다가 아닙니다. 잘못된 역사일 수도 있어요. 보는 입장이 다릅니다. 가서 카피를 하십시오. 정말 저는 그래서 제 꿈이요. 관광 가이드입니다. 예. 정말 너무나 이게 경험을 많이 하면요. 정말 설명을 잘 해드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꼭 세계 일주하고 다 밟고 죽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좀 현장에 나가서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닉 밑에서 잽 이렇게 하지 말고 어퍼컷 날리라 그러지 말고요. 가서 현장에 가보십시오.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한 대 얻어맞으면요. 여러분들 뭐 축구 경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 손흥민 왜 그거밖에 못 뛰어? 뭐 이렇게 설명하지 말고 예, 흥분하지 말고 여러분도 현장에 가서 직접 한번 뛰어보십시오. 한 대 맞으면요. 한 대 맞으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자, 제가 또 그 스페인에는 가우디, 코리아는 도우디입니다. 제가 위해서 제가 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우디 성당을 갔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가우디 성당을 보기 위해서 왔더라고요. 와, 왜 한국에는 이런 게 없을까? 그때 제가 꿈을 꿨습니다. 제가 아까 디스코 팡팡을 운전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 꿈이 바이블 테마파크 만드는 거예요. 예. 디스코 팡팡을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제가 교회를 다녔거든요. 제 꿈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주일날에는 교회를 가는 게 꿈이었어요. 교회를 당연히 보내주는 줄 알고 울산 랜드에 취직을 했는데 교회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날이 사실은 대목인 거죠.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비가 와서 손님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음악이 나오고 있었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실장님, 저 교회 갔다 와도 되죠? 손님도 없는데. 그런데 저보고 교회를 가지 말라는 거예요. 디스코 팡팡에 음악을 돌려놓고 바이킹을 돌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때 생각해서 하나님 왜 저를 여기로 보냈냐고 그때 생각한 거예요.
바이블 테마파크를 만들면 되겠다. 제가 이제 주일학교 교사였거든요. 참 재미있게 한번 해보자. 정말 너무나 재미있게 이거를 놀면서 성경을 가리키면 안 되겠나 생각한 것이 바이블 테마파크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스페인은 가우디, 한국에는 도우디, 바이블 테마파크를 한국에 만들어서 전 세계에 수출하는 거예요. 사실 문화 수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꿈들이 지금 저를 여기 서울까지 오게 만든 거예요. 울산에서 여기까지 오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스페인은 가우디, 한국에는 도우디. 저는 인생은 카피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카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는요, 무조건 카피합니다. 거기 안에 도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카피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오늘 여기 와주셨는데 저를 카피를 하시든지요. 여러분의 가까운 분들을 카피를 하십시오. 인생은 카피입니다. 예, 감사합니다.